렉티어 6. 각자 자기를 위한 숨마 쿰 라우데. 숨마 쿰 라우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뭐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유럽의 대학에서 졸업장의 최우등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를 분석해 보면 가장 높은, 꼭대기의, 정상의 라는 의미의 형용사 숨마와 쿰이라는 전치사, 찬미, 칭찬을 의미하는 명사 라우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의 형용사는 명사와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 중성의 성을 가지며 단수와 복수, 그리고 6개의 격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이므로 꾸며주는 명사의 성, 수, 격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또한 다시 크게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고 형용사 제1형과 제2형은 각각 제1식에서 제3식으로 30까지 세 유형으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복잡하죠? 조금 더 문법적인 설명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렵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쿰은 활용 빈도가 아주 높은 전치사, 접속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는 형용사, 명사와 함께 사용될 때는 다른 전치사들과 달리 관례상 형용사 플러스 쿰 더하기 명사 순으로 사용합니다. 숨마, 쿰, 라우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데라는 명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라틴어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을 수 없는데요. 라틴어 명사를 사전에서 찾을 때는 주격 단수 1인칭으로 찾아야 합니다. 라틴어 명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라틴어 명사의 성, 수, 격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 유럽어에서 파생된 언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라틴어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성이 있고 격과 수에 따라 어미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은 약어로 M, F, N으로 표시하고요. 또한 명사의 단 복수는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법, 특히 국제조약이나 서구 법률 문헌에서 원칙적으로 단수로 지칭된 것은 복수인 대상에 적용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여성 명사로 사용된 것은 남성 명사에 적용하지 않고 이 역시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라틴어는 문장 안에서 각각의 문법적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명사, 형용사, 대명사의 어미를 성, 수, 격에 따라 바꾸는데 이것을 어미 변화라고 합니다. 성과 수에 따라 단어의 어미가 바뀐다는 것은 그나마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격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에서 은는, 을를, 의, 에게, 여와 같은 조사의 역할을 명사의 어미 변화를 통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 격 때문에 탄생한 것이 바로 관사인데요. 관사를 붙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명사는 변하지 않음으로써 명사의 다양한 격 변화를 덜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어의 더, 데, 데스, 댐, 덴, 디에, 데르, 덴, 데어, 덴, 디에 등의 정관사와 명사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사의 사용은 그리스어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라틴어는 우리말과 같이 관사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관사라는 문법적 용법을 이탈리아어에 처음 적용시킨 사람은 피렌체 사람이 베네딕토 부온마테이입니다. 유럽어에서는 관사를 통해 명사의 성과 수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엄격한 어순의 사용을 통해서 격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라틴어 문법은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의 대중에게도 어렵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조금 위안을 얻었으면 합니다. 다시 살펴보면 라틴어에서 명사의 격은 모두 6개가 있습니다. 라우데, 명사의 주격 단수 1인칭 라우스를 예로 들어보죠. 주격 동사의 주체를 지시합니다. 우리말 은, 는, 이, 가로 옮기며 보통 문장의 주어에 해당합니다.
속격, 다른 명사를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소유격으로 우리말로 누구의, 뭐뭐의라고 옮깁니다. 역격, 문장 안에서 수여 동사와 함께 쓰이며 간접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뭐에게 또는 누구에라고 옮깁니다. 백격, 문장 안에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로 누구를 무엇을 이라고 옮기며 전치사와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탈격, 수단, 행위자, 동반, 방법, 장소, 시간 등을 나타냅니다. 탈격은 문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며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격, 말 그대로 호칭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여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라틴어 명사의 6개 격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고 대부분 혹격의 형태는 주격과 그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라우데 명사를 사전에서 찾으려면 라우스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쿰이라는 전치사가 명사의 탈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라우데라는 명사가 사용되어 쿰 라우데로 표현한 것이죠. 라틴어는 뭐 이리 복잡하냐, 머리 아프네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라틴어 문법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틴어의 이런 복잡한 체계성 때문에 유럽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태도를 라틴어를 통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인 라틴어를 익히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끈기라면 웬만한 공부들은 능히 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다른 학문을 얕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를 몇 번이고 다시 보는 편입니다.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고 그 감독이 만든 다른 영화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때론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소설이나 고전도 읽습니다. 또 우연히 커피를 마시다가 꼭 내 얘기 같은 노래에 마음이 울리면 그 노래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종일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그 가수가 만들거나 부른 다른 노래들을 두루 찾아 섭렵합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음악이 너무 좋아 유튜브에서 찾아 몇 번이나 다시 들었는지 모릅니다. 좋은 수업도 한편의 좋은 영화, 심금을 울리는 한 곡의 노래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수업에서 다루는 지식이 학생들의 삶의 어느 부분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야 하고 어떤 지식에 대해 학생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확장시킬 여지를 던져줘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 그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할 방법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지식 외의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줘야 하죠. 야, 완전 멋진 선생님이에요. 진짜. 즉, 진짜 교육은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라틴어 학습은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의 개인적인 성장이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의 상대평가라는 평가 시스템은 철저한 비교를 통해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고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은 대학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고 대부분의 기업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스스로 동기를 찾고 발전시켜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학생들을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 의욕을 잃게 합니다. 성찰 없는 성장을 강요하는 한국의 대학과 초, 중, 고등학교의 평가 방식은 교육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럽 대학의 평가 방식은 학교에 따라 교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라틴어로 성적을 매기는 표현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평가에 쓰이는 표현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틴어의 성적 구분 숨마 쿰 라우데 최우등 마냐 마그나 쿰 라우데 우수 쿰 라우데 우등 베네 좋음 잘했음. 평가 언어가 모두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잘한다, 보통이다, 못한다 식의 단정적이고 닫힌 구분이 아니라 잘한다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속에 학생을 넣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스펙트럼 위에서라면 학생들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발전에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닌 전보다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럽 대학의 평가 방식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인의 객관적인 평가가 나를 숨마쿰 라우데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숨마쿰 라우데라는 존재감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아도 세상은 여러모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보잘것없게 만드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마저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대한다면 어느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스스로의 또 무언가의 숨마쿰 라우데입니다. 다음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시스티나의 성모입니다. 교황 식스투스가 성모자를 아련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교황 식스투스입니다. 그림 속 교황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교황관을 벗은 민머리의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황관은 상징적으로 그림 왼쪽 하단부에 있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특별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마치 극의 막이 열리는 듯한 양쪽의 휘장과 그 아래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두 명의 천사입니다. 휘장은 유태인들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보관하던 시나고가 유대인 회당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보관하는 장소를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 휘장으로 덮어두었는데요. 그림에서처럼 휘장이 열리는 장면은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옴으로써 그 신비가 드러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성모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림과 동시에 그 장막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신비주의라는 말이 탄생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 맨 아래에 있는 아기 천사들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천사의 대표적인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라파엘로가 이 그림에서 천사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린 이후 천사의 모습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표현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유명 관광지에 있는 기념품점에 가보면 라파엘로의 성모자화 전체보다는 아래의 두 천사만을 떼어 하나의 독립적인 작품처럼 모조한 사진이나 조각, 부조화 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 회사의 분유통에 그려진 작은 천사 역시 라파엘로 그림의 천사들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처럼 이 작은 아기 천사들이 시스티나 성모보다 더 유명해진 셈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그리스 로마 시대의 큐피트와 혼동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사랑의 정령이 아닙니다. 더구나 성화에서는 이 천사들을 케루빔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기 천사들의 모습은 다소 근엄한 표정의 아기 예수와 경외감에 사로잡힌 성모의 표정으로 무거워진 그림의 분위기에 재치를 더함으로써 균형을 잡아주고 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 아기 천사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공부에 지치고 세상이 자신을 보잘것없게 만들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케루빔 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세상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다 보면 초라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초라해져 본 적 없는 사람보다 타인에게 더 공감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또 무엇인가에 숨마쿰 라우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학교를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겸언쩍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담아 자꾸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최고일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없었던 자신감이 살짝 생기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학생들뿐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만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형편없다면 그들을 가르치는 저 역시 형편없고 보잘것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최고로 우수하다면 저도 그만큼 뛰어난 선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믿음이 서로 간에 형성되면 선생은 학생은 선생을 소원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진정한 우정과 존중으로 대하며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타인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더 비난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타인을 칭찬하는 말은 쉽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채찍만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에 대한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최고의 천사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